자, 오늘은요, 사회생활과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이 주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앞으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형법과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자, 범죄 성립과 형사 절차라는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자, 법치 행정과 법치 구제입니다. 요 주제도 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비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바로 자,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형법이 뭐냐?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 자, 범죄 행위라는 것, 형벌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과도하게 자,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그 죄형 법정주의 내용을 보면 자, 관습, 예, 형벌, 금지죠, 금지. 자, 형벌이라는 것은 관습이 아닌 성문의 법률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명확성이죠, 명확성. 명확성의 원칙, 명료해야 되고요. 적정성의 원칙이죠. 적정성의 원칙. 중한 범죄는 중하게, 자, 경한 범죄는 경하게, 그리고 유추해서 금지, 추리를 해서 예,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지. 그리고 불소급의 자, 원칙, 이런 것들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안에 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범죄의 성립 요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위법성이죠. 위법성. 그리고 자, 책임성이 자, 범죄 성립 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위법한데 그 위법한 것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자, 위법하지 않은 행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죠. 위법성이 자, 인정되지 않는 자, 사유죠. 사유. 자, 그걸 위법성 조각사유랍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정당 방위, 정당 행위, 자, 자구 행위, 긴급 피난. 자, 그리고 자, 바로 자, 피해자의 승낙. 자, 이럴 경우에는 예, 승낙. 이럴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고 있더라. 자, 정당행위는 당연히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뭐 기타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정당 방위라는 것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긴급 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자, 뭐 피난하는 경우에 뭐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자, 그리고 자구 행위는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의 허락에 자, 행해진 행위를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책임성이죠. 책임성. 자, 책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임성은 말 그대로 행위자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죠. 뭐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심실 상실자의 행위, 강요에 의한 행위는 책임성이 없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형벌이죠. 형벌. 형벌과 보완처분이죠. 보완처분. 형벌에는 뭐 생명형, 사형이 있고요. 자유형, 금고, 구류, 징역,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완처분이라는 자체는 형벌을 통해서 행위자의 사회복귀, 사회질서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안적 제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뭐 가둬놓고 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모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서 보완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자, 뭐 치료 감옥, 자, 감호가 있고요. 보호 관찰이 있고요. 보호 관찰. 그리고 자, 소년법상 자, 보호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호 관찰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보호 관찰이라고 하더라. 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뭐 만 19세의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처분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형벌에 관련된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보완 처분,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두고 있더라. 왜 두고 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형사 절차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 자, 절차의 이해. 형사 그렇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피의자의 권리가 있는데요. 수사 절차. 자,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고소나 고발, 입건이 되겠죠. 그리고 송치가 되겠습니다. 검찰로.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누가? 검찰에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자,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혹은 이후에 피의자, 자, 그쵸? 피의자를 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들이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진술 거부권, 자, 구속 적부 심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누가? 바로 법원에서 자, 신청을 하는 것이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가 개시가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법원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적부 심사제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재판. 자, 검사의 자, 기소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판사의 진술 거부, 고지와 인정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검사의 모든 진술,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검사가 형량을 구형하겠죠. 그러면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안에 자, 피고인의 권리. 자, 그렇죠? 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피고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자, 피고인은 자,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피고인이 되겠죠.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자, 권리를 자, 보장을 받고요. 진술 뭐 거부권을 가지고 있더라. 자, 민사와 다르게 이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조력자 누가 있어야죠?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국선 그렇죠? 변호인을 알선을 해주죠. 국선 변호인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형의 선고와 집행이 되겠죠. 형의 선고와 집행. 자, 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죠. 이 유죄 판결은 실형에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자, 상소를 할 수 있겠죠. 1심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요. 자,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석방. 형기 중에
자, 바로 수용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법원이 자,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가석방 제도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자, 소년 사건이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처리하는 절차를 우리가 소년 사건인데요. 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자, 경찰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서 소년부 판사의 보호를 자,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자,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만 14세에서 19세에는 자, 검사의 기소, 그렇죠? 형사재판 혹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서 뭐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거나 보호 처분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즉결 자, 심판과 참여 국민 자, 참여 재판이 있는데요. 즉결 심판은 바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 그쵸?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에 한해서 그쵸? 중요 범죄에 한해서 자,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심한다는 피고인의 유무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한 선고할 형벌을 토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에서 선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판결에 관해서. 그래서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한 토의 내용의 결과를 참조해서 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 참여 재판이다. 형사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범죄 피해자의 보상과 형사 보상입니다. 자,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자, 형사 보상이죠. 자, 범죄 피해자의 구조와 보호인데요. 범죄가 발생해서 사망, 상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쵸? 경제적 지원, 의료, 긴급 구호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형사 보상 제도죠. 피해자가 구금이 됐어요. 불법적으로요.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보상 청구 절차를 할 수가 있죠. 무죄 판결을 한 법원, 불기소 처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자,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해자 보상 심의에 청구를 하면 되고요. 자,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절도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죠? 자, 바로 손해배상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 명령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제도 그리고 자, 배상 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자, 참조를 좀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차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법치 행정과 자, 그 행정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 되죠. 자, 첫 번째는 법치 행정이 뭐냐? 법치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미리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되는 원칙을 법치 행정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권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법치 행정이라 합니다. 뭐 행정 규제적 기능도 있고요. 행정 유도적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법치 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현대 복지국가로 가면서 행정의 기능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유도적 기능, 즉 뭐 행정이 수행해야 될 뭐 기능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근데 오늘날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유도적 기능, 자, 행정 유도적 기능이 중요하더라. 그런 내용을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 행정의 자,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바로 자 기본 원리. 자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뭐 민주행정의 원리, 민주행정. 자 복지행정, 복지행정. 자 그리고 사법국가주의. 자 그리고 지방분권주의. 요 네 가지가 자 행정의 기본 원리죠. 민주를 빼겠습니다. 자 민주 행정의 원리가 있으니까요. 행정의 기본 원리 네 가지인데요. 사법국가주의라는 자체는요. 행정에 관한 재판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사법국가주의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법치행정과 시민참여인데요. 자,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치행정과 시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여. 자, 2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행정상 자,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과 자,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행정상 손해배상은요. 아무래도 손해를 배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라든가 공공시설의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가져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이라 하고요.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절차 과정에서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얘는 위법한 행위 혹은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요. 적법한 절차는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은요. 배상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하는데요. 그게 자, 마땅치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행정상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현금 보상의 원칙 그리고요. 재산권 침해의 이전 상태의 회복이죠. 만약에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행정심판이라든가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바로 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두 가지도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심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청의 잘못된 뭐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구제를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 그렇죠? 행정기관에 자,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자, 기각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사법부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 구제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요, 자, 아무래도 비용과 절차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서 사법부에 의해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요. 자, 바로 지금 제가 별표 3개를 쳤던 요 내용이 가장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이고요. 소비자와 자, 권리자. 쉽게 하면 근로자죠, 근로자. 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법이죠.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와 법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소비자 권리와 법. 자, 아무래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제조물 책임법, 뭐 리콜 제도 같은 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의 자, 권리, 8대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성은 없고, 자,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 피해를 봤을 때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소비자 단체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고요. 자,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가장 뭐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사자 간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에 의한 해결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혹은 행정기관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결국에는 뭐죠? 소송 절차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근로자의 권리와 자, 법인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근로계약과 노사협상인데요. 근로계약, 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근로권, 그 다음에 뭐 노동 3권이라 할 수 있는 단체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같은 기본적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뭐 사회문화나 뭐 기본적인 뭐 정치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자,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내용에서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요약정리집에 노동 3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숫자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잘 보시고, 자, 해고,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절차까지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뭐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사회생활과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30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에 요약 정리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충실히 한번 다시 듣고 요약 강의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시험 문제, 자, 가장 중요한 거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내용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바로 법치행정과 행정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잘 여러분들 정리해놓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